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하고 수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그래서 오전 진료 마치면 오후에는 주로 제 취미생활인 낚시를 하거나 또는 바이크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영상 하나를 작업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각 주제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소소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오늘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환자가 한 명 오셨는데 제가 볼 때 많이 심했어요. 온몸이 뭐 거의 상체 하체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몸에 건선이 다 진행된 상태였고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 등, 뭐 어디든지 하지까지도 상태는 되게 심했고 나이도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뭐 저희 병을 알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 타러 온 거죠, 당연히.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동안 치료했던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뭐 뻔한 스토리들이죠. 뭐 광선 치료를 하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든지 뭐 약을 먹든지 대부분 다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똑같은 치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조용하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 지금 그런 식으로 의료를 이용해서는 치료 방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선이 진행되는 질환 자체의 기전 자체도 면역의 교란으로 오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면역을 잡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조금 알아듣게 설명을 조금 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재밌어요. 자기 언니와 자기 형부가 의사래요. 근데 형부 되는 사람도 건선이 있대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의사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치료를 잘 못하는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일 뿐이기 때문에 약을 발라봤자 뭐 그때뿐일 건데 소용없다는 얘기를 뭐 들었을지 모르겠고 또는 뭐 환자 스스로도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실제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 건선 환자들도 많이 좋아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치료를 이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은 아무리 진리를 선포를 하고 진실을 말해줘도 그게 진실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뭐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은 그렇게 안 가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능의학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3%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기능의학자라는 얘기죠. 미국은 좀 더 잡아요.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 직접 자기 몸을 치료해 봤을 때 과연 약이 하는 기능과 비타민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죠.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해서 이분이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입니다. 독보적으로 혼자서 노벨상을 그렇게 2번이나 획득하신 분이 유일하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공동수상 이런 경우는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2번을 받기는 쉽지 않죠.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인데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든 질환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질환의 결국에는 뉴트리셔널 데피션시, 그 영양소의 결핍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잘 치료하는 거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건데 얘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잘 돌아가기 위한 원료가 부족한 거죠. 그 원료가 결국엔 뉴트리션이고 영양소고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잘 넣어주면은 병이 해결되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접을 건데요. 뭐냐면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450억 불인가 그 정도를 쏟아 부어서 30년 동안 암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룰 건데요. 일단 그 당시에 열심히 국가에서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부으면서 그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든지 뭐 유한 카메론 박사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을 연구하시면서 비타민 C를 많이 줘봤어요.
그 중에서 주고 있을 때 당시에 그 당시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직접 말씀하신 거죠. 1970년대에 만약에 비타민C를 하루에 1g, 얼마 되지도 않죠. 지금 얘기하면 1000mg 밖에 안 되는데 그 1g을 투여를 했을 때 당신 하루에 1g이라도 꼭 드세요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하고 상의할 때 저쪽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C 1g을 먹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의사의 반응입니다. 1970년대 반응은요, 이런 돌팔이, 그것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1970년대에는. 재밌죠? 비타민C 1g 먹었는데 그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했던 사람은 돌팔이라고 매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1g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그 세월이 좀 지나서 80년도가 됐어요. 1980년도가 좀 되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연구 데이터도 나오고 그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이제 교화가 조금은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타민C 1g을 주었을 때의 주변 의사들의 반응은 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케이, 드셔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1990년도가 됐을 때의 반응은 오케이, 드세요. 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반응, 약간은 비꼬는 듯한 반응이죠. 그렇게 10년 단위 주기로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한테 들려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구자적으로 비타민C를 투여했던 분들이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보시면 좀 황당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9에서 12g 가까이도 먹고 있지만 겨우 1g 줬을 때의 주변 의사들의 반응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얘기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뭐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혼자서 떠들고 있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게 그게 미국이 6%, 지금 한국이 3%인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분들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동료, 제 친한 어떤 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열심히 제가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금방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한참의 세월이 걸렸어요. 한 5년이나 세월이 걸려서 그때서야 이제 기능의학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은 이게 저 같은 기능의학자 선생님들이 그래도 군데군데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잘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조율하셔서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선 제가 아주 세세한 정보를 다 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제가 멘트를 해봤자 또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이 파생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 의학이라는 게 간단한 정보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으로는 답이 없어요. 가능하시면은 직접 대면을 하시면서 그분한테 질문을 해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러려면은 자기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멀리 왔다 갔다 해서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뭐 그냥 소소한 얘기 했고요. 비타민C가 흘러왔던 과거 역사, 잠깐 재밌는 역사 좀 보면서 뭐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영상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내용은 뭐 이것저것 뭐 생각나는 대로 만들 생각이고요. 일단 비타민C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서 지금 계속 비타민C를 또 다시 한번 몇 번 다루고 있는데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다 숙지하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몸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